하는 관리도 다 받았고 하면서 진짜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피부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피부가 다시 안 좋아지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래서 계속 관리를 받다가 안 되겠다. 화장품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 여드름에 좋은 화장품을 검색을 하니까 뉴스킨의 180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후원자가 있어야만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쓰지를 못했고 어느 날 우연히 또 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지인 오빠가 얼굴이 까맸는데 얼굴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오빠 얼굴에 뭐 했어? 그랬더니 나 뉴스킨 써. 그래서 그 오빠 지인을 통해서 180도 제품과 갈바닉 제품을 처음으로 접하면서 뉴스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제가 매니아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사용하셨었죠? 저는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9년 동안 제품을 너무 애용하면서 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소비자였었어요. 근데 지인으로부터도 당연히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았었지만 그때는 제가 디자이너 일을 17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근데 나중에 나한테 투잡으로 하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그냥 제품만 너무 좋아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또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9년 동안 계속 제품을 쓰면서 후원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저도 후원자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써보고 저 사람한테도 써보고 그러다가 우연히 SNS로 김은지 스폰서님이 DM을 주셔서 저는 뉴스킨이라는 걸 알았고 저 뉴스킨 제품 쓰고 있어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보상이 바뀌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그랬을 때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보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뀌었다고? 하면서 좀 궁금증이 들어서 처음에 선능에 와서 그렇게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정도를 매니아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아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계속 갖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역시나 오늘도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게 되고요. 제가 그 그전에는 보상을 듣고 '아 나는 못하겠다.' 생각을 음. 하셨다가 보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또 '집중을 해야겠다. 나 이거 정말 몰입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또 계기가 따로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스토리도 한번 공유를 좀 해 주세요. 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사업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사업적인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뉴스킨을 하면서 뭔가 레버리지 소득이 들어오면은 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면서 처음에 투잡으로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투잡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도 듣고 알아보던 시점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신랑이 일을 하다가 쓰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졸지에 두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진 거죠. 저는 음. 간호를 또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서 되게 크게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디자이너 일을 했는데, 이 일로는 지금 당장에 또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당시가 또 바로 코로나가 터졌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접었었고, 이때는 시기가 아니다 싶었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알아보다가 관뒀던 시기가 1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그 1년 사이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어. 근데 그때는 솔직히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할까? 귀찮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그런 큰 일을 닥치고 나서 내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일은 뉴스킨을 좀 해보면 좋겠다. 제품이 괜찮았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알아보던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겪고 나면서부터 뉴스킨에 진짜 제대로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사람이 그 타이밍이 근데 약간 좀 슬픈 타이밍이었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아, 네. 지금은 너무나 남편님. 건강해졌고 파마넥스도 그죠, 같이 잘 그죠. 먹고 있고 네, 너무나 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계기로 '아 이 비즈니스를 내가 한번 제대로 해 봐야겠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어 뭔가 우리 박미림 리더님께서 만들어 왔던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주제가 또 우선순위인 만큼 요즘 우리 박미림 리더님께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신지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글로벌 컨벤션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부터 되게 많은 걸 보고 느끼게 됐는데 거기에서 진짜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SNS 마케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 그거를 하나 느꼈었고 또 하나는 '나의 주력 상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부터 저는 주력 상품에 대해서 '어떤 걸로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미 피부가 좋아진 상태에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썼던 그 시기에는 핸드폰을 백업을 해 놓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가 나중에 그 싸이월드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서 정말 하나의 비포 애프터를 제가 갖게 돼서 또 이따가 우리 MC님께서 띄워주시기도 하실 텐데 피부 쪽은 남들은 이제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바로 하다가 한번 띄워 드려 봐도 되죠? 지금 네네네. 지금 띄워 드릴게요. 보여 드려야지 다들. 자 요렇게. 지금 다들 보이시나요? 아, 이 네. 사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8살 때 진짜 저 때가 절정이었었어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서 진짜 '아 인제 나는 피부과를 다니면서 고쳐야겠다.' 그랬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42 살에 지금 피부가 저렇게 좋아졌죠, 뉴스킨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44 살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지났고요. 그리고 저는 피부는 어차피 좋아졌으니까 파마넥스 제품으로 티알라인 T 제품으로 임상을 내야겠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뚱뚱했던 사람도 아니고 쉽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이너스 20kg 그런 어마어마한 임상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임상이 되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안 알아줘? 너는 원래 그렇잖아. 너 원래 날씬하잖아.' 그런 소리가 저는 너무 듣기 싫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임상을 냈던 것 같아요. 그게 체지방을 10% 빼는 거였거든요. 체지방은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제가 체지방을 12% 13% 정도 감량을 하면서 진짜 선수급 정도의 몸을 만들어 가면서 열심히 임상을 내고 또 저를 지켜보던 친구랑 같이 TRM이가 처음 출시됐을 때 같이 또 친구도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임상을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SNS 마케팅으로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SNS 마케팅에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진을 받아서 제가 공유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면서도 사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대단하시다. 근데 사실 이제 SNS를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인스타그램 지금 사진 하나 또 공유해 드렸는데 인스타그램 블로그 중심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에서도 인기 글들이 다 제품 글들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문의들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높으신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뭔가 지속적인 성과가 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실 자신 없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자신감이 있거나 이러진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또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런 SNS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SNS를 잘 하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전혀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일상만 올리고. 근데, 제가 디자이너 일을 할 때도 생각을 했었었고, 내가 뭔가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이 비즈니스는 개인적으로, SNS는 개인적으로 다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사업을 SNS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킨을 SNS랑 접목시켜서 하면 너무 좋겠다. 또 내가 모델이 되는 일이니까 또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SNS에 대해서 처음부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인스타그램 사실 너무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렵고 너무나 빠르게 로직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기도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40세 44사 유지어터로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로워하는 인친들이나 소통을 하는 인친들은 저의 모습을 계속 매일매일 봐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환경 설정을 딱 세팅을 해놨어요. 내가 게을러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음. 매일 내가 하는 식단, 내가 매일 먹는 파마넥스, 매일 먹는, 이게 하면은 운동, 그런 모든 것들을 스토리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스토리에 저 아까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쉐이크 먹은 것도 올렸고, 저녁 먹은 것도 올렸고, 계속 저의 일상을 노출을 하면서, 나는 40살이 넘었지만 이런 몸을 갖고 있고, 이런 몸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노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팔로워가 없을 때도 그때 700명 정도였던가 처음 만들고 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뉴비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너무 뉴비트가 좋아서 계속 올렸거든요, 뉴비트를.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으로 뉴비트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좀 자신감이 생겼었었고, 아, 진짜 내가 이 제품을 찐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남들도 알아보고 유통이 되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문의가 오니까 블로그에도 계속적으로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녹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랑 같이 가져가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제품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누고 올리고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 아, 이 공표를 하셨구나. 우선순위를 지금 딱 정하시고, 곧 그게 목표가 되시니까, 그걸 해내기 위한 약간 환경 설정을 위해서 공표를 해버리셨어요. 내 인친들한테. 내 인친들한테 나 이렇게 하겠다. 이거 유지하겠다. 공표를 하신 뒤로 지금 엄청나게 또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미림 리더님이셨습니다. 아, 진짜 그 SNS에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막 여쭤보고 싶은데 아쉬워요. 아쉬워요. 자, 일단은 제가 사진은 정리를 해드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미림 리더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뉴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꿈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킨을 하면서, 저는 원래 저의 이제 전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내가 이러려고 뉴스킨을 했나?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임상을 내고, 진짜 스스로 이렇게, 목표 설정을 싹 제대로 세팅을 하고 하기 전까지는 좀 되게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한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임상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바꿔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느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구나. 그런 것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몸을 바꿔주면서 그분들도 자존감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일상 속에
안에서 사소하게 진짜 작은 거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찾아보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만의 또 많은 매니아 찐팬들을 형성을 해서 저도 빨리 진짜 그 끝점에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뭔가 저는 딱 뭔가 딱 이루고 싶은 거 하면은 진짜 저는 막 권리 소득을 막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역시 선한 영향력 우리 박미림 리더님의 목표 모두 다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스토리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못다한 스토리는 나중에 또 메인 게스트로 모셔서 들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스토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공지사항 보여드릴게요. 자 짠 화면 보이시죠? 지금 공지사항에 제가 몇 가지 사진들을 올려놨는데요. 내일 화요일이죠. 내일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용민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고 계세요. 제품에 대한 TR 마인드 360 요렇게 준비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강의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또 저희 본사에서 유튜브로 보상에 관련한 트레이닝을 해 준다고 해요. 다들 메시지 받으셨죠? 뉴스킨 코리아에서 또 메시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7시 반에 탱코어를 주제로 류창민 사장님께서도 강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 맞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연합 강의장에서 세일즈 퍼포먼스 플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이 와 주셔서 강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요 강의들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수능생들을 위한 그리고 꼭 수능생이 아니어도 이 집중력과 지금 머리를 많이 쓰는 모든 분들을 위한 패키지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죠.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멘탈 집중 케어 패키지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도 꼭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성장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은 요렇게 공유를 해 드렸고요. 자 MC 원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요. 바로 요 뉴비트 되겠습니다. 사실 앞전에 우리 박미림 리더님께서도 이제 엄청난 뉴비트 매니아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비트를 많이들 타지 않고 계실 때도 혼자 타셨다고. 저도 사실 뉴비트를 처음 딱 나왔을 때 타 놓고 많이 안 탔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은 해야겠는데 운동 습관이 안 들여져 있을 때 이 뉴비트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뉴비트를 가지고 사실 이 뉴비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통해서 자전거 타는 그 리얼 바이크 타는 그 느낌들 그다음에 앉은 상태로 내 몸의 체성분, 체지방, 뭐 근육량 요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몸을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리얼 바이크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요렇게 제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이시나요? 집에 한 켠에 뉴비트를 요렇게 놓고요. 이렇게 킵니다. 그리고 요렇게 화면에 들어가서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해 볼지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좋은 게 그 뉴비트에서 나오는 음악 말고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실제로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할 때 땀이 많이 나야지 운동을 한 느낌이 나서 좋거든요. 땀이 뭔가 많이 났으면 좋겠고 운동을 한 느낌이 있어야지 '아 나 진짜 운동했다. 나 살 빠지고 있구나. 막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운동 전문가가 아닌 저는 혼자 운동을 할 때 운동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세지가 않으니까 운동을 해도
한 것 같은 느낌도 없고 그렇게 큰 비포 애프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았는데 뉴비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타기만 해도 지금 보이시나요? 한 번 타기만 해도 배가 저렇게 젖어요. 다 젖어요. 거의 뭐 홍수가 나요. 등, 뭐 배, 팔, 다리. 그래서 특히 저는 다리 굵기, 허벅지 운동, 그다음에 막 페달을 굴리니까 이 아랫배 복부 운동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는 이템 중에 하나인 뉴비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원픽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엔잡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메인 시간이에요. 메인 게스트 분을 모셔볼 시간인데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사실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아이 3명을 육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를, 그러니까 뉴스킨 활동을 안 하시더라도 아이가 있는 분들은 저는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아이 3명을 육아하시면서 항상 계셔야 되는 곳에 항상 계시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있든, 혼자 계시든, 아이 2명과 있든, 3명과 있든, 1명과 있든. 근데 항상 웃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벌써 이분이 또 비즈니스 전개하신 지 9년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또 멋진 스토리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주 리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셋을 키우면서 즐겁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송아주입니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신민우 양한나 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제가 감사하죠. 나와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오늘도 지금, 지금 아이들은 어디에 있나요? 아이들 어디에 있나요? 저기 아빠와 함께 아, 잠을 아빠와 자고 있지 함께. 않을까요? 재우고 아, 있을 것 같아요. 잠잘 시간이군요.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송아주 리더님의 스토리들을 낱낱이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앞전에도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벌써 이제 9년 이상 활동을 하고 계신 리더님이신데, 초반 이 처음 스토리, 이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계기로 몰입이라는 걸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스토리 좀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박미림 리더님처럼 원래 뉴스킨 매니아였어요. 처음에 시작은 매니아로 시작을 했는데, 제 스폰서님이신 양한나 사장님의 어머니가 피부샵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다니다가 갈바닉을 추천받아서 쓰고 있던, 갈바닉을 완전 사랑하던 매니아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투잡 강의를 듣게 됐는데,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건물주 소득, 그 월세 소득이 너무 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딱 50만 원만 그런 월세 같은 소득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뭔가 큰 비전이라기보다는 그런 건물주, 월세 소득이 꽂혀서 50만 원만 매달 들어와도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투잡을 알아보게 됐었고, 이제 스폰서님이 소개하면 된다라고 해서 저는 갈바닉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바닉을 막 지인들한테 막 소개를 하다 보니까 LOI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이라는 걸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뭔지는 잘 모르지만 행정도 모르고 보상도 잘 몰랐지만 그냥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3개월에 6천 BR로 대리점을 달성하게 됐고 제가 그때 투잡에서 전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성하자마자 또 이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빌드 스쿨이죠. 그때 당시에는 스타 포텐셜이라고 해서 6개월간 3천 점을 매달 했어야 됐는데 그 목표를 스폰서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뭔지 잘 몰라요. 행정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매달 그냥 3,000 GV를 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스타 포텐셜을 해야지만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소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 전업을 했는데 100만 원도 못 벌면 안 되잖아요.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그 결핍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업을 하기도 했고, 최소 100만 원은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스타 포텐셜이라는 첫 목표 때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력 질주를 하게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역시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느꼈던 거지만 이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분들이 다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시는구나. 방금 스토리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재인식을 했고요. 환경 설정 중요하겠다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아주 리더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이 활동 시작하셨을 때는 아이가 아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시간 관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관리를 하고 계세요? 시간 관리? 어, 제가 사실 싱글일 때가 1년도 안 됐었어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킨을 이제 시작했을 때 결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결혼 후에 바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 싱글일 때가 거의 1년도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라는 거는 사실 지금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뭐 바인더, 저는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바인더로 시간 관리를 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고, 근데 그냥 그런 시간 관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싱글일 때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시간 관리는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막 하고 나서 스타 포텐셜도 달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죠. 이제 이 목표를 달리다 보면 막 파트너도 한두 명 막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EBP, 그때 당시 이제 루비죠. 루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막 될 것 같은 그때, 시동을 이제 걸려고 하는 그때, 임신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임신된 거는 너무 좋은 사실 이 일이지만 저는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신 사실을 스폰서님한테 알릴 때 스폰서님이 친구거든요. 양하나 사장님이 저랑 친구인데 한나야 하는 거 동시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임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울면서 어떡하냐 나 임신했다 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양한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아니 임신은 되게 좋은 소식인데 왜 울지? 근데 저도 모르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다 뭐 임신하고 뭐 육아하는 파트너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불안하잖아요, 사실. 너무 잘 달리다가 갑자기 임신을 하거나 육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즈니스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내 자신도 제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받는 것도 두렵고, 나 자신도 두렵고. 그래서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양한나 사장님이 굉장히 독하게 핑계댈 생각하지 마라. 일단 축하한다 얘기를 하면서 핑계댈 생각하지 마라. 지금처럼 해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 집키를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실에서 가까워서 집키를 주면서 진짜 너무 힘들 때, 막 낮잠 자고 막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자라 하면서 집키를 줬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집키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편으로는 와 진짜 독하다 막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저한테 그냥 쉬엄쉬엄 하자 했으면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잡아주는 스폰서님이 계셨고 그 스폰서님과 함께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뭔가 이제 파트너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시점이라서 어 EBP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성격상 뭔가 이 출산하기 전에 그걸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EBP라도 가야지 뭔가 출산하고 내가 다시 이 시스템에 나와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달리다 보니까
만삭의 몸에 EBP가 됐고 출산 직전까지 저는 정말 전날까지 저는 시스템 오프라인으로 나갔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3주 만에 이제 시스템에 나와서 첫 트립인 시드니를 그때 당시에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싱글일 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이게 시간 관리라고 하면 뭔가 그냥 바인더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목표가 있었을 때 훨씬 더 시간 관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되게 진지하게 막 듣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막 해주시는데. 끝까지 막 상상을 해봤어요. 막 이렇게 임신해서 곧 막 출산 임박인데 그 전까지 막 목표가 있어서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배가 이만한큼 나왔는데 그 EBP를 달성하셔가지고 엄청난 축하를 받으면서 막 무대에 오르셨던 그 모습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나면서 역시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러는 과정이었다면 그렇게 막 감사하고 막 이런 느낌을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으셨던 이유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또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바쁘시잖아요. 육아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엄마만이 아니라 아내 역할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는지, 우선순위 설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요. 송아주 리더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 아이를 또 낳고 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애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저한테 맞추게끔 했던 것 같아요. 첫째 역시. 때부터 예, 이 마음속에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크다 보니까 내가 애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시간, 모든 상황을 애들이 저한테 맞추게 했던 것 같고, 육아를 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진짜 애들한테 맞추려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시간 관리의 우선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는 시스템이 모닝스쿨, 온라인 모닝스쿨부터 스타트가 되는데, 7시 반에 지금 온오프로 모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가고, 이제 못 가는 분은 모닝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7시 반에 모닝이랑 9시에 랑연 라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또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데스크 앞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매일 이제 줌으로 귀로 들으면서 틈틈이 본격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라도 내가 시간을 보내는 스타트를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루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사실 있다 보면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하루가 그냥 훌훌훌 지나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그냥 막 지나가고, 그리고 4시부터 9시까지는 육아에 사실 거의 집중을 하고 있고, 9시부터는 또 개인적으로 뭐 미팅을 한다거나, 뭐 다른 뭐 SNS를 한다거나, 이런 비즈니스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불편함을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미팅하려고 이제 차로 가면 1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으로 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사실 차로 가면 훨씬 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육아랑 이제 뉴스킨을 하기에는 이 1시간 15분도 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내 시간에 대한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비즈니스 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효율을 더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간을 선택하면 차가 맞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에 맞는 효율을 선택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사실 들으면서 방금 송아주 리더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단순히 육아를 하고 계시는 육아맘들뿐만 아니라 싱글들, 뭐 미스들,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포인트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아침 시간이 만약에 뭐 특히 우리는 엔잡 라이브니까 엔잡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 오전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이 뭔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 시간을 보내는 거, 틈틈이 짬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보내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되게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부터 이렇게 들면서 송아주 리더님께서는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막 더 막 그 간절하게 활용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없는 저로서는 약간 이거 반성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 관리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 요즘에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은 9년 이상 하셨으니까 본인만의 이게 루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가 미국 컨벤션을 다녀오고 나서 좀 SNS 마케팅, 아까 박미림 리더님처럼 마케팅에 대한 좀 재인식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컨벤션에 제가 가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기본적으로 삼남매, 오남매, 막 이런 엄마 맘들이 어, 단시간에 어떻게 보면 4년, 6년, 7년 정도, 그 4년에서 한 7년 정도 그 SNS로 성과를 내는 걸 보면서 희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해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요즘 이제 신보상도 나오고 트렌드에 맞춰서 마케팅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복제를 시켜서 내가 레버리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액션을 하면서 유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케팅을 한다면 진짜 엄청난 또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는 온오프 시스템을 또 적절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과 어떻게 하면 또 조화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아까 박미림 리더님 때부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SNS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SNS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액션까지 잘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고, 사실 우리 엔잡 라이브에 계신 분들이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계신다면 사실 하루가 정말 정말 바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선택을 계속적으로 나의 뭔가 시간의 효율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자꾸 머리를 쓰고 목표를 막 중심에 두고 뉴스킨을 우선순위로 계속 둔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선택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송아주 리더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뭔가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너무 기본적인 모두가 갖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도전은 뭔가 계속 하는데 끝 마무리가 늘 흐지부지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 엄마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도전은 하는데 늘 끝이 흐지부지하니까 하다가 또 그만둘 거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하셨을 만큼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저한테서 시스템은 굉장히 동아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잡아야지 내가 뭔가 힘든 순간이 오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타협이라는 게 하나라도 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두 번 더 쉽고 세 번 더 쉽고 막 제가 임신해서 출산 직전까지 나갔던 이유들도 다 그런 이유에서 나갔게 됐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비전을 또 우리는 봤는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려서라도 이 권리소득을 억대 연봉으로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잠깐 나의 흐린 판단력으로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는 내가 평생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뉴스키는 30년이 걸려서든 40년이 걸려서라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한다면 꼭 월천이 아니더라도 월 500이라도 매달 평생 오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원동력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커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사전 인터뷰 때도 막 생각이 나는 게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다고 너무 덤덤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두지 않으면 내가 막 흐트러지고 결국 다 막 이렇게 놓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를 더 시스템 안에 넣어두고 예, 목표와 어떤 플랜에 맞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되게 맞는 말인데 이거 진짜 실행하는 게 쉽지 않다. 결국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또 SBA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우리 송아주 리더님의 뉴스킨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최성결 사장님도 에센맘이잖아요. 이번에 세종대에서도 무대에 나오셨고 한국 컨벤션 무대에서도 나오셨는데 제가 늘 그분을 보면 진짜 너무 밝은 에너지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억은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강변에 셋을 데리고 강변 시스템에 또 나가 있다 보니까 같은 에센맘이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다 보면 되게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동지의 마음으로. 별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사장님, 나 너무 사장님 마음 알아요. 그 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짧은 대화에서도 저는 그분의 특유의 밝은 에너지 때문에 제 기분이 막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여러 가지 이제 실패를 하고 부정도 받고 그런 막 거친 파도가 휩쓸고 막 하셨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 밝은 기운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또 그런 자리에 가서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밝은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대한 목표는 모두가 다 PA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PA를 가야 한다라는 저도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밝은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PA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또 정말 내로라 하는 우리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런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평생 친구가 또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와.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데 막 저절로 막 박수가 이렇게 미소와 박수가 나오면서 저도 너무 그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밝으세요. 네, 이미 굉장히 밝으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또 이루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엔잡 라이브에서 아낌없이 스토리들을 나눠주신 우리 송아주 리더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배우고 보여주고 수용하자. 엔잡 라이브.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떠셨나요? 자, 마지막 코너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스토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소스들을 쏙쏙 가져가시는 엔잡 라이브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리더 스피치 시간인데요. 오늘 이분께서는 또 우리의 주제와 맞게 우리가 지금 꼭 집중해야 하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백만장자 박상용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됐는데요. 요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처음에 사람을 많이 못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수많은 강의 속에서 뭐 정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게 좋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내비 없이 제가 목적지를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사람을 제가 안 만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 관점 이동을 통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사장님들께 나눠주고 싶은데요. 정답이 왜 없습니까? 정답이 있습니다. 예, 사람을 많이 만나고요. 네트워커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승천합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하우투가 나오고요.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세계관이 열리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SNS에 집중하겠다. 대신에 파트너들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리더가 먼저 결과를 내십시오. 그러면요, 복제가 됩니다. 독서 미팅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리더가 먼저 독서 미팅을 가지고 리크루팅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제가 됩니다. 어, 원래 했던 방식으로 10배 법칙을 한번 대입시키고 싶습니까? 리더가 먼저 해서 결과를 내십시오. 그러면 복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정답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은 유스킨이지만 다 셀별로 가는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조직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리더가 결과를 내서 이 길이 맞다고 밀어붙여가지고 정답이 있는 세상을 만들 때, 파트너들은, 좀 공허함 없이, 좀 답답함 없이, 그 터프함에 이끌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제일 많이 성과 내고 있고, 제일 많은 어떤 책을 통해서, 저만의 어떤 결과물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뭐,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려운 생각만 나는데, 이 위기를요, 기회를 바꿔서 어떤 기회가 지금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히 사장님이 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무엇을 잘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터치해서 반드시 리더 먼저 결과를 내서 그 터프한 결과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복제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신다면 이 11월 멤버값 만드는 거 다들 하우투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의 조직이 정말 멋있게 터프하게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리더부터 다시 총 꺼내서 전쟁터에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용 리더님께서 굉장히 터프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가주셨습니다. 그쵸? 공감이 되셨나요, 여러분? 정답이 없다. 왜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답은 있다. 우리 네트워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절로 이 안에서 막 정답이 막 쏟아져 나온다.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막 댓글을 막 써주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께서 총 들고 나가자. 막 이렇게 댓글 써주고 계신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의 이 엔잡 라이브를 통해 뭔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오늘 사실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실 오늘 주제는 열정 버튼, 당신의 열정 버튼을 눌러라의 첫 번째 시간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우선순위는 뭔가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한번 내 우선순위가 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선순위 설정을 해보시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잘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월요일을 시작하신다면 뭔가 아주 멋진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엔잡 라이브 월요일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들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